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 예배신앙연구소 소장 라이언 미디어 대표 우한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 음향 교체 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95년 수원중앙침례교회 녹음실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소비코와 야마 뮤직홀에서 음향 일을 했고, 목회로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하며 이제는 음향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이테크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강의를 통해 음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났고, 그분들로부터 간절한 요청을 듣게 하셔서 교회를 위한 음향과 예배와 미디어 신학 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음향업계에 있으면서 교회 방송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낀 부분들은,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교체를 할 때가 되었는데 교회가 준비가 안 되어서 고장난 채로, 음향이 나쁜 채로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음향 교체를 무조건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를 이용한 사기업체들의 농간에 휘둘려서 피해를 입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향 교체 시에 교회가 무엇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잘못된 준비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 앞으로 교체가 있을 때 좋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교체에 관한 준비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곳이 없으니 잘 듣고 명심하시면 다음 음향 시스템 교체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먼저 교회 음향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교회 음향의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거나 간과를 해서 음향 시공의 결과가 좋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먼저 동네 환경을 체크하듯이 교회에서 음향 환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와 찬양 음악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사실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와 비슷한 정도의 내용을 진행하는 곳은 전문 음악당이나 문화회관, 복합 행사가 가능한 홀입니다. 이런 곳들을 가보면 건축 음향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소리의 전달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설교와 찬양 음악의 비중이 높은데도 건축 음향적인 설계가 안 돼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전기 음향으로 이 모든 건축 음향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이 유흥가가 많다면 그 안에서 학원을 차린들 잘 될 리가 없는 것처럼, 기본적인 건축 음향이 나쁘면 전기 음향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 음향이 음향 전체를 좌우하는 대집합이고 전기 음향은 그 안에 부분 집합이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웬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전기 음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문제의 비중이 크거나 복합적이라면 전기 음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당 공간의 마감이 딱딱한 나무, 석조, 벽돌조, 콘크리트, 유리 등 경도가 있는 경우, 또 마감이 매끈한 재질이며 이런 마감의 비율이 높은 경우, 층고가 높거나 상가교회의 경우 천정을 다 터놓은 예배당은 반사음이 많이 발생해 잔향, 곧 울림이 심하고 하울림과 공진도 잘 생깁니다. 또 발코니 앞벽의 면적이 넓을수록, 그 발코니 앞벽이 평평할수록 발코니에서의 소리가 반사가 많아져 잔향이 많이 생기고 심하면 에코가 발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에서 건축 음향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적인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적으로 좋은 예배당일수록 건축 음향적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배당은 아름다우나 설교 소리는 울리고 불명확하게 들리며 자주 하울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음과 직접음이 겹칠 때 합주파수로 겹쳐 소리가 증가하는 곳과 차주파수로 겹쳐 소리가 줄어드는 곳이 생기고, 또 주파수별로 소리의 변형과 편차가 생기는 지점들이 여러 곳에 생겨 예배당에서 고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반사음이 많이 생긴 교회도 있었고, 저음의 울림이 계속되어서 예배 내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이
그런 음향 상태라 결국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생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할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연구소를 하면서 실제 음향 문제가 심각한 교회에 가서 음성 명료도를 측정해 보면 상당수의 교회가 설교 내용을 잘 알아듣기 힘든 하위 등급의 교회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에 기반한 흡음 시공 솔루션이 필요하고 심하면 튜닝과 반사를 적게 만드는 스피커로 교체하는 등 전기 음향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서 따로 컨텐츠를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시다면 건축 음향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알아보기 전 미리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음향을 간과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결국 매주 나쁜 음향으로 예배의 질이 나빠집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의 미래는 예배를 예배답게 제대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달려 있으니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음향은 중요하고 차분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음향은 음향 전문가가 적고 보통 봉사자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음향 지식이 모자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얕은 음향 지식이나 잘못된 음향 지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향 간사가 없는 중형교회는 사기업체가 논간을 부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사기업체나 실력이 없는 업체를 분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시공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실 흔한 일로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런 주제를 꺼내면 반드시 이런 문제로 당한 목사님의 한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교회가 음향 봉사자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음향과 예배 송출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향 교육이 없이는 좋은 장비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나쁜 사운드가 되어버리며 봉사자가 시험에 드는 등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 교회는 예배 미디어와 봉사자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향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교육을 하지만 사실 사용법 교육이라 이론 바탕이 없이 들으면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돌아와서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책정하기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바로 이런 교방닷컴에서 교회 음향 전문가들이 이론과 실제에 대해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강의 외에도 음향에 대한 좋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조금 되시면 유료 교육 및 교재, 미디어 팀의 MT를 위한 계획도 잡으시면 예배 미디어 발전을 위해 좋습니다. 자, 이제 교체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체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먼저 내구 연한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향 시스템의 내구 연한은 보통 8년에서 13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 연한이 길고 짧은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자주, 오래, 많은 성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몇 채널을 사용하시나요? 음향 시스템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그곳은 바로 방송국이죠. 방송국에서는 음향 시스템을 거의 24시간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얼마나 짧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국 영업을 해서 잘 아는데 보통은 2년 반에서 3년이면 전면 교체를 합니다. 알기 쉽게 차로 비유하자면 일반 승용차와 택시의 교체 주기의 비교가 될 것입니다. 보통 승용차는 10년에서 한 14년 정도 운행하지만 택시는 4년 정도면 교체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그리고 성능을 높여 사용하기 때문이죠. 차량은 오래되고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의 주요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를 하는데 음향 교체를 하게 되는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커패시터 또는 컨덴서라고 하는 전자 부품의 품질과 수령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커패시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통형의 용량이 큰 커패시터를 음향기기 내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커패시터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하자면 저수지가 남는 물을 저장하듯이 남는 잔류 전하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커패시터가 고장이 난다면
저장하지 못한 잔류 전하는 잡음을 만들고 전기전자 소재에 무리를 줘서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따라서 잡음 없이 음질이 좋고 성능이 오래 유지되는 음향기기는 첫째, 품질이 좋은 커피시터가, 둘째, 충분한 수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방 고장이 나고 수명이 짧은 음향기기를 열어보니까 동급의 타사기기와 비교해서 커피시터의 수량도 매우 적고 그 커피시터의 품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회사는 음향기기를 저렴하게 공급해 인기가 있었지만 그 회사 아날로그 믹서를 쓰는 교회를 가보니 3년에서 4년 만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았고,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수리를 해도 또 고장이 나는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몇 번 수리를 하다 보면 결국 새로 믹서를 사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예 다른 회사 믹서로 교체를 해야 했죠. 정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딱 맞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싸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어가고 계속 고장이 잦아지니 결국은 교체를 해야 해서 처음부터 좋은 음향기기를 사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싼 제품에 눈을 돌리시면 이런 문제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설계하고 추천해 드리는 제품을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음향기기 중 교체 주기가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단 마이크를 제외하고입니다. 아마 경험상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믹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믹서를 데스크 위에 놓고 사용하는 교회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믹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커버를 만들어 덮어 놓지 않으면 먼지로 인해 고장이 빨리 나고 자주 또 고장이 나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먼지가 믹서의 페이더 구멍 등으로 들어가서 기판에 눌러붙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 잡음이 나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채널에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채로 계속 사용하면 먼지로 인한 스파크도 발생하고 여러 채널이 고장나 결국은 못 쓰게 됩니다. 커버를 씌우는 것만으로 20% 이상 더 길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지는 믹서만 고장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각이 필요해 팬이 달린 파워 앰프와 프로젝터에도 먼지가 성능과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냉각 팬 앞에 먼지 필터가 있는데 아마 빼보시면 먼지가 꽉 차서 공기가 거의 흐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냉각이 잘 안 되어서 발열로 인해 앰프와 프로젝터의 성능과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먼지 방지 필터를 빼서 세척을 하시고 말려서 다시 설치해 성능과 수명을 오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가 노화되면 소리의 변화가 큽니다. 믹서의 노화는 잡음과 채널이 안 나오는 것이라면 스피커가 노화되면 소리의 명료도가 떨어집니다. 명료도가 조금 떨어지면 튜닝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스피커 하드웨어적으로 망가지면 트위터 등 주요 부품의 교체를 해야 합니다. 명료도가 떨어진 정도가 심하거나 스피커를 설치한 지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스피커 사운드가 나쁘다면 교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교체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음향기기가 고장이 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중소교회에서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교회는 미리 교체를 위한 예산을 매주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0여 년 만에 음향기기를 교체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도 있고 코로나 때 음향 영상기기 가격 전체가 많이 올랐기에 막상 견적을 받아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상보다 두세 배 높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방송 장비 가격의 추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장비 가격을 잘 몰라 적게 생각하기도 하거니와 장비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자재 비용, 시공 인건비와 튜닝, 세팅 비용 등이 들어가는 것을 모르니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향기기를 교체한 지 몇 년이 안 지난 시점이라면 나중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주 몇만 원이라도 적립해 놓으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주 3만 원씩 5년을 모으면 780만 원이 되고 5만 원씩 5년을 모으면 13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모으면 음향기기 교체를 할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재정 준비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맞는 장비에 대한 조사와 연구입니다. 교체 시기가 가까워져 오면 우리 예배에 맞는 장비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업체의 상담을 받거나 견적을 받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리 조사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최근 교체에 성공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고 방문해서 운용상 장단에 대해서 듣고 또 소리도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정도까지 필요할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다면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도 키워지고요. 또 다른 교회 분들과 교류도 되고 공감도 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혼란을 만들고 이상한 결과를 만드는 자칭 전문가들이나 사기를 치려는 업체, 또 실력이 없으면서 설계 시공을 해 피해를 주는 업체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을 갖추게 만들어 매우 유익합니다. 또 이렇게 실력이 성장함으로 실력이 있는 업체와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게 되면 매우 잘 소통이 되고 시스템 설계와 솔루션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고 넓어지므로 우리 교회에 더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공 후 더 빨리 배우고 다양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자, 방금 컨설팅 얘기가 나왔죠. 지혜로운 교체로 성공하려면 가급적 컨설팅을 받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사기업체나 실력 없는 업체를 피하고 내부적으로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혼란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최적화되고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 시공에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런 컨설팅이 없이 하려다가 오랜 시간 동안 맥락도 못 잡고 결론도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사기업체에 속아 엉터리 시공 후 매주 예배 때마다 고통받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컨설팅을 받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복불복의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리포트를 보면 공부가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음향 시공의 결정을 담임 목사님 혼자나 당회에서만 결정 내린 것보다는 관련된 분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유익이 많습니다. 엉뚱한 발언이나 엉터리 전문가를 데려올 확률도 낮아지고 기획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을 통해 교인분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환기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기획위원회가 꾸려지면 위원들은 바로 업체를 컨택하기 전에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 공부와 적합한 기기 조사, 비슷한 규모 중에 제대로 설비가 된 곳을 찾아가 실제가 어떤지,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실력이 없거나 사기를 치려는 업체는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시스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공 업체와 의견을 나누게 되면 교회의 정확한 필요에 맞고 현재 문제를 해결할 최적화된 솔루션과 시스템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곧 두 번째 시간은 사기업체나 실력 없는 업체를 거르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좀 더 기술적이고 알아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